한 주간 정치권을 달궜던 이슈를 내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해보는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오늘 또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오늘 또 한 자리 같이 해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닉네임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전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미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열심히 뛰라는 의미에서 발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발. 예, 그래서 뭐 다소 닉네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발이요, 발. 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보 진영의 닭발 닭발. 예. 브라보. 네, 닭발입니다. 이게 닭발이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포장마차 소주 한 잔으로서 그 서민의 가장 대표적인 안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요, 왕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서민으로 내려가면서 대중화된 그런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영양 가치도 높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구분 없는 서민을 위한 정치, 왕의 것이 서민의 것이고 서민의 것이 왕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닭발, 구분 없는 뭐 닭발 먹고 뭐 다른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닭발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피부 미용에 좋고 또 요즘도 뭐 인상 찌푸리시 많으신데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닭발로 했습니다. 네. 자, 그게 대치되는 우리 보수 진영의 오리발 홍인전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진보 진영의 권혁기 관장님 오리발 드리려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좀 어지러운데 자칫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오리발. 오비락이죠. 그래서 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닭을 잡아먹나요? 먹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오리발 받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오리발이요. 사실 요리로는 별로 국내에서는 뭐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는 제빈 넓적다리, 우랑우탕 입술, 뭐 곰 발바닥 뭐 이런 것과 아주 고급 요리를 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리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지에서 오리가 그럴 때는 뒤뚱뒤뚱하면서 그래요. 이 중심이 잘 안 잡히니까. 네. 근데 물이 들어가면 이게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물 맞는 오리가 되시라고. 물찬 제비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오리발로 물갈퀴를 차시고 이 전국을 힘차게 지어 감사합니다. 나가시라고 해서 오리발, 닭발은 드시지 마시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중도 진영의 족발 김철건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족발은 항상 한 묶음으로 다닙니다. 족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막국수하고 보쌈이 같이 들어가죠. 예, 세트로. 그게 세트로 들어가야 족발이 진미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게 족발을 삶을 때 아주 진한 간장을 씁니다. 소위 이제 국산 간장이죠. 양간장이 아니고 조선 간장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족발을 새로 개업한 집에서는요, 오래된 족발집으로부터 간장을 물려받습니다. 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족발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래 묵은 아주 수심된 간장을 시간장으로 쓰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극단의 정치 많이 보이셨으니까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새로운 족발집을 만들어 나가시라고 그래서 족발로 족발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닭발, 오리발, 족발 오늘 세 분 세 발을 모시고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에 앞서서 추석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닭발부터 하시죠. 닭발 드셨다고요? 네. 먼저 하세요. 아니 민심 많이 아니, 들으셨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제일 많으신 분이신데요. 아니에요. 하세요. 저는 민심을 분위기 잘 아주 듣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좋은데 끝까지 가나 봅시다. 네. 그러면은 닭발부터 하시죠. 제가부터 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조국 장관 이슈가 뭐 수석 밥상에 많이 올라갔죠. 뭐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검찰 수사도 이제 그 절정을 향해서 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여론이 충돌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조국 장관이 이제 의지가 강해 보이니까 힘을 실어줘서 이제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여론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의혹이 해소가 안 되었는데 과연 힘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충돌하는데 두 여론 사이에 있는 공집합 하나는 명료했던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뭐 조국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이제 법원의 재판장에서의 판결로 이 거론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이제
판단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음들을 먹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민생 얘기는 없던가요? 뭐 인생 얘기는 뭐 매일 하시는 거니까 뭐 새삼스럽게 무슨 뭐 추석 민심이라고 하여 민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건 없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건이 이제 또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농가와 이 돼지고기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즐겨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철저한 방역 그리고 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피해 최소화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네. 많이 커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병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족발께서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저는 이제 고향에 다녀왔는데 아, 네. 그 조국 얘기가 주로 많았고 제가 이제 전라도가 고향이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가 가장 센 지역이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 나온 것과는 좀 다르게 바닥 민심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특히 이제 그 조국 장관이 평소에 해오던 그 SNS나 이런 거에 반해서 실제로 본인의 살아온 삶이 다 이렇게 드러났을 때 굉장히 위선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주로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부인이 기소가 됐는데 남편을 장관을 시킬 수 있냐? 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판단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그리고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니 이게 과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전라도 말로 지지했고 네. 흔히 그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투표를 네. 했는데 그 기대에 비춰서 실망이 큰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홍 박사님. 네. 사실 저는 추석 때 저희 지역에 인사를 못 다녔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추석 명절에도 쉬지 않고 조국 장관 파면 촉구 집회하고 피켓 시위를 연일 계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 날 저희 황교안 대표께서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가 삭발을 했죠. 그래서 조국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았는데 민심이 사실은 경제 어려운 건 둘째치고 어떻게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지 못하느냐 한국당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께서 삭발이 이제 일부에서는 폄하하고 조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비장하고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연일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김문수 전 지사 또 강효상 국회의원 또 여성 국회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계셔서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희 한국당에서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다. 우리 홍 박사님께서 먼저 뭐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니까 자연히 황교안 대표의 삭발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홍 박사님 이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도 많이 나올 수가 있던데 찬반 양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 의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네. 또 우리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원내에서 투쟁은 원내 투쟁대로 가지만 장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일이 그닥 선택의 여건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의 오지랖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단식 아니면 삭발. 또 의원직 사퇴 이 세 가지 놓고 결단을 했을 때는 이 삭발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퇴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은 사실 5기로 장관을 계속 버티고 있는 분이나 그 분을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우리 홍 박사님은 뭐 삭발 계획 없으신가요?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박을 많이 느낍니다. 곧 제가 삭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발 조국 우리 전
전 장관이 아니고 현 장관이십니까? 장관께서 빨리 사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 다음 주에는 삭발한 우리 홍 박사님 모습을 다시 한번 뵙지 않을까. 왜 그러세요? 그런데 김철규 교수님, 저는 홍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은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진행에 앞서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면은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받아줬다는 부분, 그런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부터 하고 좀 투쟁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정국에서 제1야당이 전략 부재였다 이런 비판들이 많고 글쎄 오죽하면 삭발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헌정사의 제1야당 대표가 삭발한 건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인데 그만큼 이제 상징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네. 70년 헌정사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왜 안 했을까요 그동안은.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식은 또 했었어요. 네, 단식을 했죠. 예, 네. 군부 독재 시절에 YS와 DJ, YS가 그 단식을 했고 DJ는 YS 정부 때 지방자치제 실시를 조건 내걸고 단식을 한 적이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투쟁 방식에 대해서 일면 이해가는 측면은 있어요.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하겠느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양비론이라고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그 투쟁 방식을 비판한다고 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최근에 조국 사태로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은 정체돼 있고 이른바 무당층과 그 중도층은 확대되는 그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반사이익을 자유한국당이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인식돼 있는가? 조국 정국에 대한 그 단기간의 어떤 그 전략 부재로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로 문재인 아웃 정권 타도 투쟁 이런 식으로 바로 격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냐? 그럼 결국은 모든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과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현 정부의 결정적인 그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권 타도 투쟁이 아니고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정권 심판은 총선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극렬 지지자가 환호하는 것보다는 중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 헌신, 그렇다. 그 변화, 예. 혁신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속된 그 속담 똥낀 놈이 성질낸다고 본인이 아무리 나서서 얘기를 해도 이미 신뢰를 잃은 메신저는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큰 정치 세력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고민을 내부적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아예 못하게 더 강경한 투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저는 포인트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이제 같아요. 이 원내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하는 것은 정말 이게 평범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일이긴 한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표적이 확실하게 보여야 활 시위를 땡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태경 그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익기 원장님 재밌는 얘기를 했거든요. 공안검사 출신이 황교안 대표인데 공안검사 출신인데 뭔가 감으로서 뭔가 짚히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삭발 투쟁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내놨습니다. 네. 근데 그건 하태경 의원의 해석일 뿐인 것 같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조국 장관 사퇴 요구가 가장 큰 명분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정치적 의도를 해석을 해보면 이면적으로 보면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제 리더십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한 정치 행위로도 이제 해석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의 전선은 집권 세력 대 검찰의 대립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많은 언론과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한 전국을 일구고 있는 주 동력이고 한국당은 사실 기간 청문회 과정이랄까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검찰 수사나 이제 언론의 자체 검증을 뒤쫓아가기 급급했던 이제 모양새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의 한국당의 주도권, 뭐 존재감 이런 게 이제 검찰과 언론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제1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전국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뭐 이런 정치적 고민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있었겠죠.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거기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명절 직전에 터졌던 이제 장제원 의원 자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나경원 대표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한국당의 장애투쟁 예봉에 또 상처를 준 것 또한 사실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이 지지율상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지적을 돌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삭발을 검토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여당에서는 이 야당의 삭발 투쟁, 이 야당 대표 삭발 투쟁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뭐 국회에 해결할 난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야당 한국당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야당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삭발 투쟁과 정기국회 지연 투쟁만으로 이제 한국당이 어떤 수권 정당의 국민적인 지지와 자격을 회복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정국에서 야당으로서 아주 그 선명성이 강한 그 장애 투쟁을 진행하시는 것 또한 이제 필요한 수단이시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일단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한국당 내의 혁신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멈춰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여전히 대중적으로는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뭐 이 조국 장관 전선 속에서 며칠 전부터 이제 총선에 대한 어떤 공천 혁신 또 이제 중진 의원들의 자발적 불출마 러쉬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어떤 총선 대비 체제로 이제 돌입을 하는 모양새이죠. 한국당도 과연 과거 정권에 있어서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자정 작업들을 해낼 것이냐. 그래서 당무 운영과 공천 혁신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이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때 이제 무당층이 한국당에 대한 지지로 정당 지지율이 저는 옮겨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부 성찰과 뭐 네.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강한 야성과 자성과 강한 혁신 이 두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5.18 망원자 징계 유야무야부터 여태까지 쭉 보면 그냥 그런 부분은 계속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또 이제 막말 정치인들의 막말도 계속 어제까지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옛날에 그 한국당의 모습이 아니고 개혁된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 전국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야권의 메리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복이 돌아가야 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없을 어쨌든 뭐 한국당에서는 릴레이 삭발, 이 대여 강경 투쟁 모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홍 박사님, 이 어느 정도 강도로 언제까지 이 투쟁 강도가 이어질까요? 사실 민심을 말씀하실 때요. 국민이 요구하시는 게 강한 야당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여당이 네. 잘못하는 것, 여당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야당밖에 없기 때문에 제1야당인 저희에게 강한 야당의 모습을 많이 요구하셨고 그런 결연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의 프레임이 뭐냐면 아까 과거의 모습을 못 지우고 있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못 지우고 있다 얘기하시는데 사실 태극기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매일 하시더라고요. 매일 저녁 6시 되시면. 근데 공화당과 우리 자유한국당을 같이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공화당은 따로 존재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질타를 받을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안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질타를 받을 만한 분이 많죠. 우리 손혜원 의원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막말을 해서 또 의사협회나 이런 부분에 의사협회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작은 걸 가지고 큰 거 우리 당 전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갈라치기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내부 혁신 또 얘기하시는 부분에선 총선에서 어차피 저희가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에게 선택을 받을 텐데 당연히 걸러질 수 있다. 예,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서 총선 전국에서 국민이 선택하시는 거고 지금 무당파, 정당을 지지하는 않는 층이 넓어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여당에서 긴장해야 될 게 옛날에는 격차가 20%가 넘었었어요. 압도적이었는데 요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는 10% 안쪽으로 9% 정도로 격차가 많이 좁아졌고 이제 국민께서 여야당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부분 현명하게 선택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늘어난 것은 야당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될 부분이지 한국당이 그걸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본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 오히려 긴장해야 될 거는 집권 여당인 대통령과 그 민주당이다라고 지금 이러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상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본질보다는 좀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기 그렇죠. 위한 그런 전략적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기도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으로 상대하는 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원죄가 있고 언제든지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하고 1대1로 붙는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자유한국당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자신감 뭐 그게 뭐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자,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른바 40%의 그 지지를 얻고 그것만 지키면 총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결속력이 그렇죠. 워낙 좋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홍 박사님이 그 자유한국당을 두둔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속마음을 다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구시대적인 정치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을 노리는 웰빙 정당으로 보이는데 부자 정당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가서 머리 깎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지가 바로 돌아오겠냐고요. 그리고 당 대표가 상징적으로 했으면 거기서 끝째야지. 그걸 릴레이 해갖고 전 의원이 다 깎으면 그 혐오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국회가 전부 야당 의원들은 머리 깎고 있고 그 국민들이 봤을 때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불교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희화화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그 삭발을 하더라도 대표까지 했으면 이제 그만한다든지 아니면 다 하고 대표가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다든지 뭐 이것도 조그만 그러니까 전략 전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대표가 중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쭉 이어서 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외위원장들까지 줄 서서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요. 조국 법무부 장관만 사퇴하면은요 삭발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뭐 어찌하다 보니 오늘 뭐 삭발 얘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을 본의 아니게 많이 비판하는 꼴이 됐는데 저는 이 지점도 지금 21세기 국민들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정말 그 국민 공감을 갖는 그런 투쟁 방식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투쟁 측면입니다.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이런 생각은 또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당대표든 뭐 의원들이든 그냥 뭐 말로만 투쟁한다기보다도 삭발까지 하는 거 말로만 한다 그러면 좀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야당에. 방법은 다양하죠. 방법은 그리고 다양하다.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 때 그 국민들이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스톱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진척이 되고 조카도 구속이 되고 딸도 수사를 받고 조만간 부인도 소환 조사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기국회라는 장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면 정기국회는 사실은 야당의 장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극렬하고
강력한 투쟁이라는 방식이 과거 20세기에 했던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그 방식을 좀 많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예요. 그리고 네. 그게 지금 오히려 결단하기가 어렵지. 결단을 해서 시작을 하면 일반 국민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그게 그 감동이나 또는 공감을 가지는 투쟁 방식이냐 아니면 아니 그 마음은 알겠는데 좀 혐오스럽게 보이는 그런 측면은 없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혐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느냐 이것도 봐야 된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뭐 언론의 일부 언론에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 부분이 젊은 층에서는 이것이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쩌면은 뭐 삭발에 대한 투쟁 이 의지가 언론에 또는 여론에는 긍정적으로 비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그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의 일단 성원으로 저도 봤어요. 패러디 네. 사진 봤는데 멋있어 보이시대요. 유명 영화 배우와 이제 합성하고 그래서 어떤 뭐 그런 단호한 의지, 야당 지도자로서 이제 단호한 의지와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소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민주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이 야당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 팩트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때에 야당 지도자가 주로 이제 선택했던 것은 이제 단식이었죠. 보다 좀 결연한 의지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야당 9년 동안 많은 정치 지도자가 단식을 했었습니다. 단식을 하시고 난 뒤에 결과를 보면 사실 건강은 많이 해쳐지더라고요. 열흘 넘게 단식하고 그러면 나이들도 있고 하니까 단식을 선택하든 삭발을 선택하든 그것은 일단 뭐 야당 지도자의 몫입니다만 이제 우리 김철근 교수님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민주화가 되기 이전의 시대에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언론의 자유는 만끽하고 있는 세상인 것이고 특히나 이 SNS 발달 등으로 인해서 정치 지도자의 정책과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데 뭐 반나절이 안 걸립니다. 국민들이 진상을 잘 몰라서 집권 세력을 옹호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도 정보력과 정치 의식의 향상으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멀티플레이어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여와 야의 의도도 다 읽으시고 검찰과 법무부의 의도도 다 읽으시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희 같이 정치하는 사람 머리 위에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그 수준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가졌었죠. 그래서 일단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 장외에서 이런 강한 야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과 검찰이 할 수 없는 일을 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더군다나 그 야당의 어떤 장이 될 수 있는 정기국회의 개막 그리고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의 고유의 역할을 통해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영역도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진정성 있게 병행을 하는 것이 뭐 지금 일각에서 있는 황 대표 삭발에 대한 어떤 폄하적 지적을 돌파하는 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황 대표님이 삭발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저희가 청와대 그저께 16일 날. 그런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TV에서만 볼 때 왜 삭발하면 뒤에서 우실까 했는데 그 순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느껴서 그런지 그리고 이런 현실까지 몰고 온 게 사실 참담해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폄하하지 않을까, 조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뭐 이런 우리 삭발 효과에 대해서 해준 거는 국내에서 우호적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사실 BBC가 우리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게리 올드만 닮았다 해서 김치 올드만이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주면서 모습도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됐어요. 아무리 합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젊은 분들에게는 구태로 보였었던 것이 이렇게 하면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성공할 수 있겠다. 저분들이 왜 그럴까라는 걸 오히려 친근하게 표현할 수 있어 저는 효과를 봤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60%의
근접하게 사실 지금 장관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은 그것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당 대표가 삭발하는 현상까지 몰고 가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렇게밖에 극단적으로 못하냐. 국민의 60%가 얘기할 때도 듣지 않고 당 대표가 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는데도 보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분노까지 느껴지고 우리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내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요. 국감도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단 조국 현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저희가 연기를 했고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겠다 했습니다. 그거는 검찰의 결과를 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열면 되니까 저는 그것이 국민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도는 내려갔는데 한국당 지지도는 그대로다. 이게 참 뼈아픈 지적일 것 같은데 홍 박사님, 이 중도층 무당층이 40% 정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흡수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총선까지 그대로가 아니고 한국당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사실 10% 중반에서 시작했고요. 지금 30%가 넘어갔다는 것. 물론 앞으로도 저희가 국민의 마음을 담기에는 많은 혁신과 또 채움이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으로 묶어두려 하지만 이제는 국민께서 판단하셔서 현 정부에 대한 그 비판과 또 우리 당이 그걸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충분한 기간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회나 정치나 경제 이슈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그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펌퍼분수라도 뭐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였으니까 삭발투쟁 이 부분이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야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치로 가지고 또 평가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좀 이따라 가고요. 참 뭐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저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국 장관의 관련 수사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 관장님, 네네. 조국 장관이 이 정도 되면은 좀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아침 언론 논조를 보면요. 네네. 네. 그래도 일단은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하셨고 이제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길어야 다음 주 안에는 아마 이제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대체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사건의 주요 이제 참고인이나 뭐 피의자들이 이제 수사를 다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보여지죠. 이제 남은 건 이제 조 장관 부인 소환 수사가 뭐 이번 수사에 가장 절정에 다룰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표창장 위조 의혹 건은 뭐 그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이미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 재판 일정이 잡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득이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표창장의 위조 의혹의 진상이 이제 가려져야 할 영역인 것 같고요.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건 이제 펀드 관련된 수사입니다.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펀드 수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뭐 검찰에서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네,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나 언론 보도 이렇게 보면 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제가 볼 때 핵심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조국 부부가 피해자냐 관여자냐 이게 일단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 이제 펀드 투자금에 이제 손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죠. 아직 뭐 그 자료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법으로 규정한 블라인드 투자 규정을 어기고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검찰이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사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주말께쯤으로 언론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던데 주말께쯤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안에는 이제 뭐 기소, 뭐 불기소 등을 포함한 뭐 종합적인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펼쳐질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단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과 심판 이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은 이 조 장관의 의혹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사실이 아니었는지를
쭉 판단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사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당에서 그 이전에 사퇴하라 이제 이런 주의 주장을 펴시는데 일단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그 의혹만으로 임명을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었다라고 이제 인사 발표를 하고 이제 검찰의 이제 최종적인 수사 마무리 단계를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청와대, 뭐 민주당 등 여권 등은 이번 주말 다음 주 안에 펼쳐질 이제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들의 여론도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상으로 보면 조 장관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가 조금 더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뭐 집권 세력들이 이 부분을 전혀 아프지 않게 여기고 있을 리는 없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무적 판단도 함께 진행되는 주간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 오만방자하게 할 수 있나요?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고 윤석열 그 검찰총장은 다른 정부의 검찰인가요? 같은 정부 내에서 아니 의혹이 생기고 부인이 기소되고 그럼 당연히 정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임명을 안 하든가 임명을 했어도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그 임명을 취소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한 달 반이 다 되도록 같은 정부 내에서 검찰하고 법무부 장관이 싸우는 꼴을 국민들이 보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대통령도 선출해주고 국회의원도 뽑아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를 한다고요? 연일 광화문에 앉아 있을 겁니다. 지금 온갖 모든 그 시민단체 다 나와서 촛불 들고 난리할 판이에요. 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이대로 두고 있냐고요. 그리고 자꾸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내가 방송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합니까? 뭐 아침이에요, 가능한 얘기십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요. 나 정말 화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지금 이런 정도 왔으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셔야죠. 아니 이걸 몰라서 지금 계속 며칠간 더 해보자 이런 건가요? 그리고 야당 대표서부터 야당 의원들 극렬하게 투쟁하게 만들고 머리 다 깎고 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홍 박사님한테 야단 맞는 느낌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머리 깎는 걸 막 뭐라 하시더니 뭐 닭발하고 닭발 무당층의 지금 민심을 대변하고 족발이 계십니다. 제일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 표현하신 이런 표현이 민심이었어요. 실제로 추석 때 만나 뵌 분들은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정말 흥분하시고 또 많은 분노를 표출하신 게 민심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펀드 얘기하셨는데 사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은 알잖아요. 어떻게 사기를 쳐서 내가 저 사람 돈을 뺏어 먹는지를 알잖아요. 펀드도 제일 잘하는 분은요. 조국 지금 현 장관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서면 그때 가서 문제가 있었네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퇴시킬게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임명을 했을 때 혐의만으로는 의심만으로는 장관을 사퇴시킬 수 없다. 그걸 꼭 확인받으셔야 되는지 그게 국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국민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태인지를 정치적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세워서 사퇴가 됐다 하면은 그 분노는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퇴를 국민께 사죄를 하시고 사퇴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드리는 그렇게 말씀입니다만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들어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유성엽 민평당 대표 같은 경우에 아예 면전에서 뭐 거취를 정하라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좀 뭐 국회가 거의 마음이 돌아섰다 봐야 되거든요.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정도 얘기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지금 두 분께서 한 얘기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뭐 사퇴하라는 주장이 아니, 일리가- 사퇴보다도 아니, 구체적으로 뭐 질문을 해주세요. 뱅뱅 돌리지 마시고 국회에서의 저 받을 필요 냉대, 없어요. 박대. 그렇죠. 국회에서의 냉대나 아니, 그거 박대가 없겠네. 네. 아니 뭐 저 제1야당 대표가 삭발까지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냉대가 뭐 그렇게 큰 뉴스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뭐 조 장관이 사퇴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평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이제 인사권자와 이제 본인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당 패널로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그 한국당 지도부의 삭발 그리고 이제 그 야권의 일각에서 이제 국회를 이제 스톱시키면서까지 정기국회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계신데 뭐 국회 사상 뭐 가장 그 강도가 높은 야권의 대여 투쟁의 방식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그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가 조국 봐주기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광화문 나가셔야 되고 정권을 향해서 타도를 외치시고 국회를 문을 닫아서까지 투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대체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검찰이 조국 장관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수사만큼 엄정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김철경 교수님도 그걸 조건으로 사퇴를 주장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야당이 지금 시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검찰의 수사가 길어야 한 1, 2주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됐는가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온당했는가를 종합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도 열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뭐 조 장관에 대한 질타대로 병행하는 게 옳은 거지. 마치 야권이 국회가 조 장관에게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비춰주는 것도 저도 결코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지지를 받지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질문은 사실상 뭐 우리 권익기 관장님이 공격을 받는 입장이고 두 분은 공격을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좀 거드는 의미에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글쎄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칫 조국 장관에 대해서 혐의점이 얼마 붙는다 생각하면은 여권과 청와대가 입을 정치적 상처가 치명상이 될 텐데. 근데 그건 뭐 이제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한 예단이시니까. 그건 지금 나오는 의혹만으로 좀 의혹만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민심 자체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뭐 이것이 뭐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40%가 되든지 50%가 되든지 이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조차도 외면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아니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정치가 이제 국민 여론을 먹고 사는 본령이 정치인데 뭐 청와대나 민주당이 현재 국민의 여론을 뭐 외면하고 등한시 여기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이제 집권당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물론 뭐 이 정도 여론이 악화됐는데 왜 자꾸 방치하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수사 결과가 이제 그 끝날 시점이 이제 임박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표창장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재판 기일이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처음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의 명분을 뒤집고 여론이 많이 악화됐으니까 이제 조국 장관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재판부의 어떤 판결 이전에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고 급선회 한다는 것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서 촛불 집회하고 있잖아요. 대학생 아이들. 거기다가 대학 교수들께서 시국선언이 지금 2,000분을 육박한다 그래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숫자로 나오고 있고요. 종교계에서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국민의 소리인데 그냥 검찰의 결과만 기다려라.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강행하겠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다. 저는 이건 심각한 국민에 대한
오만과 불손이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대통령 이제는 조국 장관의 사태를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을 하셔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 근데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라라는 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국민의 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삭발까지 투쟁을 했을 땐 여당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권 불복종 운동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어떤 해석으로 민심이 받아들여야 정말 됩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 60%에 육박하는 국민께서 사퇴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조국 장관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민심을 보고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빨리 할수록 부담이 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단추를 잘못 꼈어요. 잘못 낀 단추는 단추를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껴야 되거든요. 그럼 조국 장관 임명 자체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조국 장관이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검사 묘소도 가고 죽은 검사 묘소도 가고 그것도 본인이 민정수석 시절에 검사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국회를 또 찾아와서 예방을 합니다. 같이 네, 지금 한 달이 넘게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교육도 중요하고 본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뭐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다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 혼란스러운 것은 오로지 이 국민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좀 헤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에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시간이 뭐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 열띤 토론도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 여기서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닭발 권혁기 친권 출중원장님, 오리발 홍인정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님, 족발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요 정치 덕후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뵐게요.